You know I love you, dear. You never talk to me.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밤 김재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는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오늘 밤 김재동 같은 핫한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귤 까먹으면서 드시면 좋은데요.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감기에도 되게 좋고 주무시기 전에도 되게 좋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손을 잠깐 대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해서 드시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오늘 저녁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함께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018년 12월 6일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나누는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각 11시 1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댓글에는 노지민 기자를 기다린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이구 이거 자리 바뀌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첫방 하셨는데 네. 뭐 주위에서 말씀해 주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어제 그 개구리 뒷다리 파문 있잖아요. 개구리 뒷다리 파문. 네, 그걸 보고 MC에게 예. 너무 무안을 준 것 아닌가라는 뭐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적은 누가 해줬습니까?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유치원 관련 뉴스가 예. 유독 많았어요. 그런데 예. 관심도 많은 소식일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려서 기존보다 2만 명가량 더 많은 원화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학부모분들이 워낙에 불안해하다 보니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예.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게 3법 처리는 좀 어렵습니까? 유치원 3법 처리가? 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좀 처리가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야가 오늘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좀 이견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파행으로 끝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막 제주에도 보면 그 막 국공립 유치원 되거나 병설 유치원 되면 막 당첨됐다고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로. 네. 줄 서서 막 온 가족이 다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확실히 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애들이 뭐 유치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없는 게. 예,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3당이 요구해왔던 거죠. 선거제도 개혁안은 쏙 빠지고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만 합의를 한 겁니다. 때문에 야3당에서는 양당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 꿈을 짓밟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근데 이제 단식을 해서 출연이 불발됐고 그래서 잠시 후에 농성장에 나가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같이 단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지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하신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소식도 함께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예. 네, 최근 연예계에서 연예인의 빚 관련 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미투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비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투 아시겠지만 과거에 알려선 안 되는 걸로 치부됐던 그런 성폭력 피해들 이제는 좀 우리가 연대하면서 알리자는 의미를 담은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과거에 보도한 것들을 보면 이를 단순히 폭로로 축소해서 보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 조롱조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투라는 운동 자체를 약간 조롱조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네, 기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심지어 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그 종이신문에까지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활용하면서 예시로 든 게 온라인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이 항상 뭐 중앙일간지나 뭐 KBS 같은 방송사 이런 곳에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전하면서 확산시키는 언어들이 오히려 공신력 있는 언어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네. 헌정사상 최초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사법농단 관련된 전직 대법관들이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 그리고 고 전 대법관은 비리 판사들의 그런 의혹들을 좀 은폐시켰다,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받게 됐는데 오늘 밤에 이르면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구속 여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대법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늘 기대해 왔는데 그걸 네. 가장 먼저 배신하신 두 분 같네요. 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명예도 없었을 텐데요. 예. 네.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또 가져왔는데 박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총리직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의혹이죠. 강제징용 소송 고의지연 관련인데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논의하려고 지난 2015년 4월에 박 전 대법관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직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의 제목하고는 노 기자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하시죠. 네, 방금 전한 소식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두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취재진이 많은 질문들 당연히 쏟아냈는데 묵묵부답으로 읽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사진에 대한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 제목학원 되게 좋은 거 지어주셨으니까 네. 오늘도 하나 노 기자가 하나 지어주고 가시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말하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 쿠폰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겠다. 네. 예, 여기서 해봐야 커피 쿠폰도 없고 그럼요.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댓글 달. 우리 국민들을 향한 그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그 지금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잠정 합의에 반발해서 야3당이 농성을 벌이고 농성하고 있는데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죠. 현장에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물어보기가 좀 죄송하네요. 단식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예. 저는 단식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드시기도 하시겠어요. 대표님 단식하시니까. 예, 뭐 굉장히 미안하고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72세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건강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뒤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 뭐 단식에 돌입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예산은 민생을 챙기는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법정 기한 내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에 앞서는 겁니다. 뭐 법조개혁이라든가 재벌개혁이라든가 또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이 정치개혁인데요. 정치개혁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재동 씨 그동안 연예인이시면서도 용기 있는 목소리 많이 내주셔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쭉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꾸준히 주장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 당연한 선거제도가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큰 정당들이 반대해오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불발에 그쳤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촛불이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그 민심이 크게 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 전국에서 예산과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합의를 같이 이룰 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사실 이 거대 두 당이 예산을 합의해서 통과했다라고 이제 의견은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당이 합의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저는 방해했다 그리고 거부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당은 지금 추후에 이런 사태. 죄송합니다. 두 당은 지금 추후에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두 당은 아니고요. 두 당은 아니고 못 믿죠.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이제 뭐 미안하니까 달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이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고 지난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5당 원내대표가 가서 합의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이해찬 대표께서 계속 할 듯 말 듯 아니면 하더라도 이상한 형태로 할 듯 이런 계속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야당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민주당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여당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통과하면서 적어도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을 문서로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불발이 된 거죠. 문서로 보장되는 게 이제 불발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당은 이제 예산안에 합의를 했고, 뭐 국민들이 뭐 일부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 가지고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안이 급한데.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산은 1년의 나라 살림살이고요. 선거제도는 50년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득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정치 25년 동안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태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기가 빨리 왔을 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혹시 그 이해찬, 김성태 양당 대표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일 꼭 이 현장을 좀 와보시기를 간청을 드리고요. 또 그것이 상대당 당대표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앞에 당리 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먼 정치 발전과 미래 또 비전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승낙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소수 야당에게만 유리해서 당리 당략에 오히려 소수 야당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선거제도가 소수 야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리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그대로 국민들이 투표한 것만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주장해왔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 34분이 또 법안까지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소치 있는 발언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착시키려면 반드시 이게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 현행 제도로 그대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거대 정당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양보하기가 싫은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추운데 건강 예. 조심하셔야 된다고 뭐 좀 전해주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3일째 지금 로텐도울에서 자게 되는데요. 예. 오늘 손 대표님 잘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로텐도울 밑에는 보일러 이런 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안 들어오고 그냥 스티로폴 깔고 예. 여기서 이제 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불도 꼭 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유 잘 주무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다. 일본 땅이 아니야. 이럽니다. 어멀겠다고 여기 오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장차관 보이주가 일체 들어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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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일 파티를 하려면 일본에서 해라. 일본에서 해야지만이 그게 정당한 거지. 왜 대한민국 땅에서 하느냐? 왜 생일 파티를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스타그램. 오늘 밤도 오늘 밤 역사 강사 최태성 큰별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은 제가 노래를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노래를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예. 아, 참 힘듭니다. 이 노래 뭐 어떤 노래인지 잘 아시죠? 아, 잘 알죠. 잘 네. 알죠. 예. 제가 이거 왜 불렀을까요? 예? 왜 불렀을까요? 주제가 올림픽입니까? 에이, 제가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렇겠죠. 오늘 영상 네.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부부 8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부부였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체 출생아의 5%를 넘었습니다. 아, 교과서에서 이제 이게 단일 민족 용어가 사라졌군요. 네. 이거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년 더 되잖아요. 예. 그때 이미 국사 교과서에서는요,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동 씨는 근데 우리가 단일 민족을 생각하세요? 단일 민족? 글쎄, 그 단어가 워낙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주입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일 민족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핏줄.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사 교과서에서도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다고 해서 빠진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그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우리나라 성씨 중 277개 가운데 네. 무려 130여 개의 성이 귀화한 예. 성이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거의 5대 5네요. 그렇죠. 거의 5대 5네요. 거의 조선시대도 이미 예. 우리는 단일민족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미 반 정도는 귀화한 사람들 네. 예, 그때부터 이미 뭐 다문화 인식 자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해시태그 예. 나갑니다. 네. 이씨조상. 알고 보니 외국인. 이 씨가요?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먼저 청해 이씨인데 예. 이 청해 이씨를 한반도에 정착시킨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예. 조선계국의 공신. 예. 바로 이지란 장군입니다. 아,
이 당시에 그 여진족, 그러니까 이 이지란 같은 경우는 여진족의 후손이거든요. 네. 근데 여진족이 당시 그 두만강 건너서 함경도까지 들어와서 많이 불악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여진족의 후손이 바로 이제 이지란이 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고려의 어떤 그 충신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좀 맹활약을 했던 그런 귀하인. 그가 바로 이제 이지란이다라는 거죠. 무려 이 청의 이씨 출신들 중에서요 문과 급제자가 7명이나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청의 씨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겠죠. 있어요. 있어야죠.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예. 청의 씨는요. 3,713가구에 약 12,0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지란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렇게 여진족의 후손들이 그냥 우리의 이웃처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그 이씨가 있습니까? 네, 청의 씨, 이지란의 후손 청의 씨 예. 봤으니까 이번에는 화산이 씨. 예. 화산이 씨 뿌리 또한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예. 1226년경 요즘 그 박항서 감독이 날리고 있죠. 거예요. 바로 예. 이 베트남,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베트남에서 고려로 망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용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베트남 출신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이용상이 속한 그 왕족이에요. 베트남 네. 왕족인데 거기에 출신 이용상이 우리나라 고려에 망명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계기가 됐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왕조가 왜 왕시성에서 고려 왕시성에서 조선 이시성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용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그 이용상과 무리들이 끌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데 마침 그때 예.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해적들한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의 이용상이 딱 나타나서 그 해적들을 그냥 물리쳐버린 것이죠. 고려가 오 지금 와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예. 땅도 주고 식솔도 주고 그리고 이후에 몽골과의 싸움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화산 지역, 네. 화산 지역을 그냥 아예 그냥 정착지로 주게 되면서 화산 이씨의 시조로 이용상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용상의 이 후손, 그러니까 이용상님의 후손들도 다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있어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이용상이 이제 망명한 지 무려 770여 년 만인 1995년에 이 화산이 씨 그 종친들이 그 우리의 그 선조가 그 저기 이용상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예. 베트남을 가보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트남에서 엄청난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 서기장, 엄청 높은 예. 베트남 서기장까지 나와가지고 환대를 해주는 이 놀라운 모습. 진짜요? 네, 그러니까요. 왜? 와, 이게 베트남 왕족의 또 후손들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갑자기 걸음걸이 고쳐 걸으시고 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예. 두 번째 해시태그 한번 또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슬림 있다. 무슬림. 오호, 네, 무슬림 있다. 이거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그렇죠. 조선 시대에 예. 그 상당한 규모의 그 무슬림, 그 예. 이슬람 쪽이잖아요. 회교도 네, 회교도 있었어요. 하니까. 예. 조선 시대는 이들을 뭐라 부르면 회회인. 회회인. 네, 회회인이라 부르는데 제가 기로 좀 불러드릴게요. 태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회사문, 이건 이제 이슬람교 승려들을 얘기해요. 회회사문 도로라는 사람이 처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온 거예요. 조선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집을 주어 정착하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태종실록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그렇네요. 우리가 진짜 하나의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 있었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독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여진족의 후손 이지란, 네. 그 청의 씨들이 그냥 우리가 되었고 네. 이용상의 후손 화산이 씨 그냥 우리가 되었고 네. 이슬람 교도들도 그냥 우리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 스스로 차별을 조장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에 차별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후진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 요즘은 약간 다문화라는 말이 자꾸 안 좋은 말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사실 다양한 문화라는 건 예로부터 축복으로 여겨져 왔던 그렇죠. 사실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우리. 제가 그래서 오늘의 해시태그는 우린 원래 다문화. 저는 이 해시태그를 그냥 달고 싶어요, 저는요. 네. 네. 저는 매주 그냥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큰 별은 늘 옳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번 그러더니. 아니. 예, 11번째 네. 역스타그램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측 변호사하고 할 때 이렇게 다룰 수가 있나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빨리 감사합니다. 별로 갑시다. 국가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수급비로 나오는 돈으로 개인이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벤츠를 미스를 했고, 그것도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행비, 보험료, 나이트클럽, 골프장. 국고가 세고 있는 거는 그렇죠. 너도 나가시던 어르신 정말 일찍 3년을 안 되시더라고. 그 상추 겉절이가 1년 내내 나왔어요. 가지미하고 그리고 계란말이만 나왔어요. 어르신들 식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남들 맛있는 거 안 해주고 싶었겠냐. 백마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현찰로 다 돌려서 주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제가 이걸 다 듣고 필요한 것만 전에는 저한테 현금 다 줬거든요. 줘서 내가 원장한테 줬어. 그런데 지금은 원장 이름으로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 그 기본적인 케어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의료 행위가 불법으로 행해졌죠. 다른 데서도 지금 다 갖다 감춘 상태고요. 지금 요것만 있는데 그런 게 일으킬 때 날짜별로 우리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맞으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를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다면 내 부모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다못해 기저귀 한 번을 더 갈아주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다 뭐 가을인가 언제부로 다 거의 뭐 해고됐다는 거 뭐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가족분들에게 면회 오거나 그러면은 뭐 이쪽에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초인종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이게 또 이슈화돼서 막 구설에 오르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제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이렇게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만나는 게 사실은. 적당히 이렇게 조사받고 적당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부정을 낳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정을 하거나 착복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돌아가야 될 몫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야. 내일 일주일 안에 당장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이런 요양원은 그냥 가기 싫다. 우리 자식들이 아주 불안해서 이제 못 사겠다. 예, 여기 또 지금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러시겠지만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시는 곳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다 그 보험에서 다 나가는 돈이고 국고 지원이 다 세금인데요.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김제동의 박정환 PD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네. 요양원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나온 것처럼 국고가 80% 지원이 되면은 그리고 개인들이 내는 돈이 20%고 네, 네.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구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양원에 지급되는 게 80%가 국고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예.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MC님도 내고 있는 예. 건강보험에서 예. 7%가 이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감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에게나 다 우리도 이제 아프면 제가 좀 먼저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 누구나 아프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 이게 돈을 적립해 놓는 건데 그런 세금들이 다 지금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되게 유치원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간 이제 시설 운영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예. 그걸 되게 사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례로 드러난 걸 보면 고급차 리스라든가 예. 나이트클럽 유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그 세부적인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에 대한 그 회계 감사는 1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감사가 진행 안 되는데 그 지원되는 국고가 그 한 분에게 얼마 정도 한 달에 지원이 됩니까? 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어르신 한 분당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로. 그게 그분한테로 이게 어르신들에게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막 어떤 데 보니까 막 일부러 막 그 사람들을 장사 수단으로 보고 어르신들을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네. 부분인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우리의 미래고 또 어떤 가족의 미래인데 네. 그걸 이제 장사 수단으로만 보니까 그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어떤 어르신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이제 밝혀지는 겁니까? 감사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적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받은 거, 예. 그러니까 부정 수급에 대한 거는 하는데 이제 예. 어떻게 썼는지 예. 부정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가 좀 세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이게 밝혀진 거는 예. 그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는 320군데를 해서 예. 302군데가 이제 부정이 밝혀져서 예. 94%나 됐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시설 운영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되면은 더 많은 부분이 더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4% 정도가 회계 쪽으로만 부정이 네,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부정수급에 관련된. 오, 그러면은 이게 뭐 그 문제가 된 그러면은 요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요양원 이게 일부 그러니까 이 요양원만의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없겠네요. 조사를 하면. 그렇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약간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은 항상 그 어르신의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 밥이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돈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많은 불만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립 유치원하고 일부 요양원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이러니까 이제 열심히 진짜 애들 잘 가르치는 유치원이나 네, 그리고 어르신들 잘 대우해주는 요양원까지도 한꺼번에 묶여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비리를 빨리 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이게 일부 요양원의 문제잖아요. 예. 이게 진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그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짜 국가가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낸 돈이
잘 요양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떼서 네. 다 전 국민이 내서. 네, 전 국민 여기 다 음악 감독도 내고 다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담당자들이나 해당 그 정부 부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이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예.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예.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근데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많이 그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도록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네. 처벌을 받거나 지적을 받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는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그 시설장만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설립자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시설장을 교체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어떤 그 뭐 자격 요건도 크게 없고. 그렇죠. 걸려도 다시 하면 되고 이름 바꿔서.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취재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처벌 기준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의 감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재를 해본 결과 국가가 국공립의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요양원은. 국공립 비율이? 네, 1.1%. 이 정도는 거의 이제 국가가 그냥 민간 쪽에 맡겨놨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신뢰를 좀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않고 이런 데 신경을 사실 써야 되는 건데 그 예산을 80%나 지원하면 사실 그 돈이면 지어도 되게 마음만 먹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국회나 이런 쪽에서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예산 심의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좀 제공할 수 있게 그런 비율을 높이는 게 좀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문제라서 되게 취재하면서도 홍보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박정환 PD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제목하고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투캅스는 재밌기라도 하지 투판사는 투캅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연세가 나오네요. 세대가. 네, 쇼미 더 우물정 평등입니다. 샵 평등. 예, 샵 평등.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목학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참여도 워낙 많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창에 담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 잊지 말고 꼭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주무시든지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깨 양쪽을 이렇게 안으시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꼬고 모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자세라는 것이 연구기관에 의해서 발표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기다려줘 날 So come over here, sit next to me